저에게도 모든 것이 무너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마음을 담은 글입니다. 타버린 것 같아도 속은 아직 멀쩡합니다. 그저 한 번 더 뒤집어 볼 작은 용기면 충분합니다. 도시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빌딩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진우. 한때는 잘나가는 IT 스타트업의 대표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은 실패자일 뿐이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의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그는 야경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불빛의 강물은 마치 그의 처지를 비웃는 듯 잔인하게 반짝였습니다. 사무실 안은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직원들의 웃음소리와 키보드 소리로 활기 넘치던 공간은 이제 싸늘한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압류를 알리는 붉은 딱지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고 구석에 나뒹구는 서류 뭉치들은 그가 쌓아 올린 모래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졌는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맸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을 새워 코드를 짜고 투자자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사업 계획을 발표하던 순간들, 첫 계약을 성사시키고 직원들과 함께 환호하던 기억,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귓가에는 얼마 전 투자자의 냉정한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이 대표, 시장은 냉정한 거야. 감상에 젖을 시간 없어.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친구와 가족들에게까지 손을 벌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저버렸다는 죄책감이 낙덩이처럼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몸을 돌려 텅 빈 자신의 책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니터는 꺼진 지 오래였고 그가 아끼던 만년필만이 외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희미하게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최수민 팀장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의 곁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일했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차마 전화를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뒤엉켜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진동은 이내 멎었고 곧이어 짧은 문자 메시지 도착음이 들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식사는 하셨는지 걱정돼서 연락드렸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희는 대표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진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답장을 보내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저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려왔지만 울음소리는 터져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마저 말라버린 듯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한번 둘러본 뒤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유령처럼 가벼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한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헬쑥한 얼굴, 붉게 충혈된 눈,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성공을 향해 달리던 젊은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실었습니다. 1층에 도착해 건물 밖으로 나서자 다시 차가운 밤 공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이제 그에게는 돌아갈 집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의식적으로 한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점점 멀어지고 강바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어둠이 짙게 깔린 한강 다리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검고 깊은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물은 모든 것을 삼킬 듯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모든 고통과 절망을 이 강물이 끝내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이 이 지긋지긋한 실패의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강 다리 위는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간간히 자동차들이 쌩하고 지나갈 뿐 고요함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진우는 차가운 금속 난간에 두 손을 올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강물을 응시했습니다. 강물 위로 비친 도시의 불빛들이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의 한기가 너무나도 시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을 감고 과거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설렘과 열정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 함께 꿈을 꾸었던 동료들의 빛나는 눈빛. 그는 오만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고 시장의 변화를 얕보았습니다. 주변의 조언에 귀를 닫았고 오직 성공이라는 목표만을 향해 경주마처럼 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직원들의 고충을 헤아리지 못했고 가족과의 시간도 소홀히 했습니다. 성공하면 모든 것이 보상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만을 남겼습니다. 결국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 진우의 입에서 자조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바람에 흩어져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종이조각 하나가 그의 인생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 같아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때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운용하던 손에 남은 것이 고작 이것뿐이라니. 그는 지폐를 꺼내 손바닥 위에 펼쳐보았습니다. 낡고 해진 지폐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누군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셨을 테고 누군가는 아이에게 과자를 사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돈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은 물결이 그를 유혹하는 듯 일렁였습니다. 한 발만 내디디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 지독한 책임감과 실패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서서히 난간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그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팥과 밀가루가 익어가는 냄새. 어릴 적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시장에서 사 먹던 붕어빵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는 잊고 있던 아득한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추운 겨울날 호호 불어가며 한입 베어 물었던 따끈한 붕어빵의 온기. 그 작은 온기가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을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녹이는 듯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았습니다. 다리 저편,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작은 손수레 하나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수레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따뜻한 주황색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망망대해에서 발견한 등대 불빛 같았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내려 했는데 저 작은 불빛이 그의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난간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홀린 듯이 그 손수레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달콤한 냄새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 온기가 있는 삶의 냄새였습니다. 그는 텅 빈 위장이 그제야 허기를 호소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던 탓이었습니다. 손수레에 가까워질수록 그곳을 지키고 있는 한 노인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툼한 외투에 털모자를 눌러쓴 노인은 묵묵히 붕어빵 틀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수십 년간 반복해온 장인의 손길처럼 능숙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진우는 손수레 몇 걸음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름을 초월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진우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노인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저렇게 작은 손수레 하나에 의지해 살아가는 삶은 어떤 느낌일까? 그는 차마 말을 걸지 못하고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이진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붕어빵을 굽는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그의 존재를 눈치챘는지 못 챘는지 그저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쇠로 된 붕어빵 틀이 맞물리는 소리, 반죽이 지글거리며 익는 소리가 적막한 강변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진우의 불안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틀을 열어 잘 익은 붕어빵들을 꺼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황금빛 붕어빵들이 종이 봉투 위로 소복이 쌓였습니다. 진우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 1,000원짜리 지폐를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이것으로 저 따뜻한 붕어빵을 살 수 있을까? 어쩌면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음식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의 기척을 느낀 노인이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눈이었지만 그 눈빛은 흐리지 않고 맑고 깊었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진우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행색과 절망에 찬 얼굴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게. 붕어빵 좀 보고 가시게나. 노인의 목소리는 겨울밤의 공기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잘 숙성된 장처럼 구수하고 따뜻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우물쭈물하며 손수레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손수레 위에는 팥과 슈크림이라는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 얼마인가요? 겨우 쥐어짜낸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습니다. 1,000원에 3마리 일세. 파트로 줄까? 슈크림으로 줄까? 아니면 섞어서? 노인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팥과 슈크림. 인생의 단맛과 쌉쌀한 맛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섞어서 주세요.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노인은 거친 손으로 지폐를 받아들고는 돈통에 넣는 대신 잠시 손에 쥐고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팥 붕어빵 2개와 슈크림 붕어빵 하나를 종이 봉투에 담아 그에게 건넸습니다. 3개가 아닌 4개를 주려는 듯 붕어빵 하나를 더 집으려다 말고 그냥 3개만 담아주었습니다. 자, 여기 있네. 뜨거우니 조심하게. 진우는 종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져 오는 온기가 마치 생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얼어붙었던 손가락 끝부터 서서히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멍하니 붕어빵 봉투를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이 작은 온기 앞에서 그는 잠시 죽으려 했던 자신의 계획을 잊고 있었습니다. 거기 서서 먹으면 추울 텐데. 이리 와서 불이라도 좀 쬐게나. 노인은 손수레 옆에 놓인 작은 간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노인의 따뜻한 배려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붕어빵 틀에서 나오는 열기가 그의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는 봉투에서 붕어빵 하나를 꺼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팥 붕어빵이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바삭한 것과 달리 안에서는 뜨거운 팥소가 흘러나왔습니다. 너무 달지도 너무 밋밋하지도 않은 정직한 단맛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음식의 맛이었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붕어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이에게서 받은 작은 친절과 온기, 그리고 이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이 붕어빵의 맛 때문에 울컥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가 붕어빵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우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노인은 마치 그의 사연을 다 알고 있다는 듯 그저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진우가 마지막 붕어빵까지 다 먹고 나서야 노인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진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붕어빵 3개를 순식간에 비운 이진우는
빈 종이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들어가자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 풀렸지만 마음의 허기는 여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작은 온정 뒤에 다시 마주해야 할 냉혹한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그때 묵묵히 붕어빵 틀을 뒤집던 박만복 노인이 나지막이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이,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구먼.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낯선 노인에게 구구절절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의 노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죽을 틀에 부으며 혼잣말처럼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 평생을 이 붕어빵 구우며 살았지. 그러다 보니 이놈이나 사람 사는 거나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 진우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붕어빵과 인생이라니 뜬금없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피식 웃으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이라는 게 말이야. 이 붕어빵과 같다네. 어떤 모양으로 구워질지, 속에는 팥이 들었을지, 슈크림이 들었을지, 겉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 한 입 물기 전까지는. 노인은 잘 익은 붕어빵 하나를 집게로 집어들고 진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붕어빵은 완벽한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듯하게 잘 구워질 때도 있지.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거겠지. 겉모습도 그럴싸하고 속도 알차게 꽉 차 있고 이런 날은 나도 기분이 좋아. 노인은 그 붕어빵을 종이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틀을 뒤집었습니다. 잠시 후 틀을 열자 이번에는 한쪽이 새까맣게 타버린 붕어빵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한눈판 사이에 새까맣게 타버릴 때도 있다네. 너무 오래 불 위에 올려두었거나 너무 부렸거나. 이게 바로 실패라는 놈이겠지. 보기에도 흉하고 맛도 써서 아무도 사가려 하지 않아. 진우는 타버린 붕어빵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과한 욕심과 오만으로 모든 것을 새까맣게 태워버린 자신. 노인은 그 붕어빵을 버리지 않고 옆에 따로 빼놓았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이게 끝이 아니야. 중요한 건 타버렸다고 해서 이 붕어빵 틀까지 내다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지. 틀을 깨끗하게 닦고 기름칠을 다시 하고 새로운 반죽을 부으면 돼.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노릇노릇한 붕어빵을 구울 수 있다네. 노인의 담담한 목소리가 진우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실패한 자기 자신을 타버린 붕어빵처럼 쓸모없다 여기고 버리려 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틀이 자신에게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야. 한번 실패했다고 인생 전체가 타버린 건 아니라네. 잠시 뜨거운 맛을 본 것뿐이지.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할 용기야. 타버린 부분을 긁어내고 다시 부을 용기. 그리고 중요한 게 있지. 노인은 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에는 연민과 함께 단단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붕어빵을 구울 때 쪽만 계속 구우면 어떻게 될 것 같나?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 반대쪽은 설익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지. 그래서 계속 뒤집어줘야 하는 거야. 이쪽 저쪽 골고루 익도록. 인생도 똑같아.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나쁜 일만 계속되지도 않아. 성공에 취해 자만해서도 안 되고 실패에 빠져 좌절해서도 안 되지. 계속해서 자신을 뒤집어 보며 살아야 하는 거야. 그래야 속까지 따뜻하게 잘 익은 인생이 되는 법이라네. 계속해서 뒤집어 줘야 한다. 그 말이 망치처럼 진우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는 성공이라는 한쪽 면에만 집착한 나머지 자신의 인생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실패라는 반대쪽 면을 두려워하며 뒤집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붕어빵을 구우며 체득한 삶의 철학이었고, 절망의 끝에 서 있던 진우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은 지혜였습니다.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노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아까 빼놓았던 타버린 붕어빵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탄 것과 달리 안쪽의 팥소는 온전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보게나 겉은 이렇게 타버렸어도 속은 멀쩡하지 않았는가. 자네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타고 쓰라릴지 몰라도 자네 안에 뜨거운 마음, 그 팥소는 아직 그대로일세. 그걸 잊지 말게. 노인은 진우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은 여전히 불어왔지만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박만복 노인과의 만남 이후 이진우는 홀린 듯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 했던 몇 시간 전이 자신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춥고 어두웠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타버린 부분을 긁어내고 다시 반죽을 부을 용기, 노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는 불을 켜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장이 흩어져 있고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가 나뒹구는 처참한 풍경. 이전 같았으면 절망감에 숨이 막혔을 테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타버린 인생의 잔해들. 이제는 이것들을 깨끗이 치우고 새로운 반죽을 부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방 안의 쓰레기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움직이자 복잡했던 머릿속이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던 중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학 시절 풋풋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낙서처럼 끄적이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케치북을 펼쳐보았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종이 위에는 서툴지만 열정이 담긴 사업 구상들이 가득했습니다.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거창한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따뜻하게 연결하는 서비스,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작은 쉼터, 그런 소박하고 인간적인 아이디어들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가 이런 초심을 잊어버린 것이. 성공과 돈에 눈이 멀어 정작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업을 시작했는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붕어빵을 떠올렸습니다. 특별할 것 없지만 추운 날 사람들에게 작은 온기와 행복을 주는 음식. 그는 스케치북에 빈 페이지를 펼치고 연필을 들었습니다. 컴퓨터도 멋진 사무실도 없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처음 사업을 구상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 가장 순수했던 열정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사업 계획서 대신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공간이 그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작은 카페, 맛있는 빵과 커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온기가 있는 곳. 박만복 노인이 그에게 붕어빵으로 위로를 주었듯 그 역시 사람들에게 그런 따뜻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워 스케치북에 자신의 구상을 채워나갔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그는 기진맥진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활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며칠간 꺼두었던 휴대폰을 켜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외면했던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전원을 켜자마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이 빚 독촉이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최수민 팀장의 메시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그녀의 문자를 보며 진우는 깊은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먼저 최수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이 신호음 끝에 그녀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최 팀장, 나예요.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자신감 넘치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더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걱정 끼쳐서 미안해요. 그리고 함께 고생해준 직원들 모두에게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고 전해줘요. 내가 다 망쳐버렸지만 그동안의 노력은 절대 헛된 게 아니었다고.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최수민은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전할게요. 대표님, 혹시 앞으로 계획은 있으세요? 아직 구체적인 건 없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아주 작게 처음부터. 그의 말에는 허황된 자신감이 아닌 조용하고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진우는 용기를 내어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밀린 공과금 고지서를 손에 들고 계산대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명찰을 달고 있는 최수민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우를 보고 놀라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때 유망한 스타트업의 팀장이었던 그녀가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는 모습. 그것은 진우의 실패가 낳은 또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실패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까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편의점 계산대를 사이에 두고 마주선 이진우와 최수민.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실패가 그녀의 삶에 남긴 상처를 직접 목격한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민 씨, 여기서 일하는 줄은 몰랐네요. 네, 뭐라도 해야 하니까요. 최수민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그 안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능숙하게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진우는 공과금 고지서와 함께 스케치북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최수민의 시선이 잠시 스케치북에 머물렀습니다. 겉표지에 희미하게 쓰인 드림 스케치라는 글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전 회사에서 진우가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항상 들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아직 가지고 계셨네요. 네, 이걸 보니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기더군요. 물론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요. 진우는 계산을 마치고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수민 씨, 정말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대표님 탓만은 아니에요. 저희도 부족했던 걸요. 이제 와서 사과받는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요. 그녀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것은 원망이라기보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처럼 보였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 작은 가게를 하나 열어보려고 해요. 거창한 기술이나 사업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와서 따뜻한 빵이랑 커피 마시면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요. 그는 자신이 밤새 구상했던 스케치북을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최수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스케치북을 받아들고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한 PPT나 데이터 분석 대신 손으로 직접 그린 가게의 모습, 메뉴 구성, 그리고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독단적이고 결과만 중시하던 이진우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가게도. 하지만 진심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요. 아주 만약에 수민 씨가 괜찮다면 나중에 가게가 모습을 갖추게 되면 나랑 같이 일해주지 않겠어요? 이번에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라 함께 가게를 만들어가는 파트너로서요.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실패자가 아직 있지도 않은 가게의 동업자가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수민은 스케치북에서 눈을 떼고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예전처럼 야망으로 불타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하지만 진실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스케치북을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가게가 생기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그것은 거절도 승낙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 말에서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빚을 갚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먼지 속에서 땀을 흘리고 밤늦게 돌아와서는 지친 몸을 이끌고 제빵 기술을 독학했습니다. 남는 시간에는 발품을 팔아 월세가 저렴한 작은 가게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붕어빵을 뒤집듯 자신의 인생을 뒤집고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막노동으로 번 돈과 지인에게 아주 조금 빌린 돈을 합쳐 변두리 골목에 오랫동안 비어있던 작은 상가를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창문이 깨진 허름한 공간이었지만 진우의 눈에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희망의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혼자서 가게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깨진 유리를 갈고 직접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그가 땀을 뻘뻘 흘리며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있던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이 아닌 평상복 차림의 최수민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작업용 장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100년은 걸리겠네요. 파트너라면서요.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페인트가 묻은 얼굴로 그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인생, 첫 번째 반죽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진우와 최수민,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낡은 가게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낮에는 각자 일을 하고, 저녁에는 가게에 모여 늦은 밤까지 페인트 칠을 하고, 중고로 사온 집기들을 닦고 조립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큰 기쁨이었습니다. 몇 주간의 고된 노력 끝에 마침내 온기 한 조각이라는 이름의 작은 빵집이 문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나무의 질감이 살아있는 테이블과 따뜻한 조명, 그리고 갓 구운 빵 냄새가 어우러져 이름처럼 포근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개업일. 진우는 새벽부터 일어나 반죽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첫 사업처럼 거창한 오픈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저 동네 사람들에게 정성껏 만든 빵을 선보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근처 유치원에서 단체 간식을 주문한 날이었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첫 대량 주문이었습니다. 진우와 수미는 아이들이 먹을 빵을 정성껏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형 오븐이 갑자기 작동을 멈춘 것이었습니다. 전원을 껐다 켜봐도 아무리 조작해 봐도 오븐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은 다가오는데 구워야 할 빵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결국 실패로 돌아갔던 끔찍한 기억. 예전에 그였다면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수민을 탓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박만복 노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쪽이 타버렸다고 틀까지 버리는 건 아니야. 수민 씨, 당황하지 말아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오븐은 쓸 수 없지만 가게 구석에는 테스트용으로 쓰던 작은 가정용 오븐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구울 수 있는 양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작은 오븐을 최대한 활용합시다.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못할 건 없어요. 제가 오븐을 맡을 테니 수민 씨는 포장 준비랑 다른 빵들 준비를 계속해 주세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최수민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작은 오븐 앞에서 빵을 굽고 또 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 되었지만 아직 절반도 채 굽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유치원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선생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빵은 언제쯤 도착할까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가게 오븐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전에 그였다면 어떻게든 둘러댔거나 변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구운 빵이라도 먼저 가져다 드리고 나머지는 준비되는 대로 바로 가져다 드리면 안 될까요? 늦어진 만큼 오늘 빵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을 기다리게 한 것이 너무 죄송해서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계약이 취소될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선생님의 말은 위로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괜찮아요, 사장님. 그럴 수도 있죠. 돈은 괜찮으니 천천히 안전하게 준비해서 가져다 주세요. 아이들에게는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 조금 늦어지는 거라고 잘 설명해 둘게요. 진심이 담긴 사과와 정직한 태도가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더욱 힘을 내 빵을 구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급해진 탓에 빵 몇 개가 살짝 타버렸습니다. 그는 타버린 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치 한강 다리 위에서 보았던 박만복 노인의 타버린 붕어빵 같았습니다. 그는 그 빵들을 버리지 않고 따로 빼놓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빵을 다 구워 유치원에 배달을 마쳤을 때 두 사람은 녹초가 되어 가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비록 위기는 있었지만 함께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에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 몇 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빵이 정말 맛있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이들은 저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린 그림을 진우와 수민에게 건넸습니다. 그림에는 맛있는 빵, 고맙습니다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아까 빼놓았던 살짝 타버린 빵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좀 안 예쁘지만 맛은 똑같이 좋단다. 겉모습이 다가 아니거든. 아이들은 신나서 빵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진우와 수민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진심과 온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가게의 이름처럼 그들은 온기 한 조각을 사람들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온기 한 조각이 문을 연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작은 빵집은 어느새 동네의 명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나 특별한 마케팅 없이도 빵에 담긴 진심과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이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가게는 언제나 갓 구운 빵 냄새와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이진우와 최수민은 이제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진우는 묵묵히 최고의 빵을 만들어냈고 수민은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며 가게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큰돈을 벌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따뜻한 빵을 구워냈고 그 빵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미소를 보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어느 쌀쌀한 늦가을 저녁, 진우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갓 구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 모양의 빵이 담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개발한 특별 메뉴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1년 전.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한강 다리 위였습니다. 강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어둡게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년 전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던 바로 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강물 위로 비친 도시의 불빛들은 더 이상 그를 비웃는 조롱이 아니라 저마다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의 따뜻한 불빛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리 저편, 희미한 불빛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1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박만복 노인이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멈춘 듯 노인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손수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붕어빵 틀을 뒤집는 데 열중하다가 그의 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는가?
노인은 마치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맑은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오랜만에 찾아뵈었습니다. 진우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얼굴이 아주 좋아졌구먼. 그늘이 싹 가셨어. 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손에 들고 있던 빵 상자를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빵입니다. 붕어빵을 생각하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할아버지께 가장 먼저 맛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노인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팥과 슈크림이 듬뿍 들어간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붕어빵 모양의 빵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빵 하나를 집어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지그시 감고 그 맛을 음미했습니다. 맛있구먼. 아주 잘 익었어. 겉도 속도 정성이 가득 들어간 맛이야. 노인의 칭찬에 진우는 아이처럼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노인 옆 간이 의자에 앉아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얻고 수민과 함께 가게를 꾸미고 개업 첫날 오븐이 고장났던 아찔한 순간까지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진우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노인은 말없이 갓 구운 붕어빵 3개를 종이 봉투에 담아 그에게 건넸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인생한 게 별거 없어. 이렇게 넘어져도 보고 타보기도 하면서 단단해지는 거지. 중요한 건 자네 마음속에 뜨거운 팥소를 잃지 않는 거야.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게. 그럼 된 거야. 진우는 따뜻한 붕어빵 봉투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노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자신의 가게가 있는 이제는 그의 삶이 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등 뒤로 노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생은 붕어빵과 같다네. 언제 뒤집어야 할지 그 타이밍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진우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시련은 끝이 아니라 더 맛있게 익어가기 위해 뒤집어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작은 용기라는 것을. 어둠이 내린 도시. 그의 손에 들린 붕어빵 봉투에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다시 피워낸 그의 뜨거운 삶의 온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때로는 차갑게 식거나 한쪽 면이 새까맣게 타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언제든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의 안에는 그 어떤 시련에도 변치 않을 뜨거운 진심, 당신만의 팥소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